(2023년 5월)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기상기구 WMO는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 기준점 돌파 확률이 66%로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탄소 배출과 올해 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엘니뇨로 인해 그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준점 돌파에 대해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지만 기준점을 돌파했다는 사실 자체는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줄어들기는커녕 가속하고 있다는 암울한 신호가 아닐까요? (2022년) 한 해 동안만 약 1922만 명이 홍수로 기후 난민이 됐는데요. 최근 3년 동안 태평양 동부 수온이 평소보다 0.5도씨 이상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지속되면서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브라질 등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기후 난민의 98%는 홍수, 가뭄, 산불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EN 뉴스 맹수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기후 난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기후 난민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국 엑서터 대학교와 중국 난징대학교 등이 참여한 국제연구팀은 2023년 5월 국제학술지 네이처 지속가능성에 지금 추세라면 지구 평균 온도가 0.1도 상승할 때마다 1억 4천만 명이 극한기후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제평화연구소 IEP가 2018년 9월 발표한 생태계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생태계 파괴로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2040년까지 54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며 35억 명의 사람들이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국제 NGO 자국 내 난민감시센터 IDMC가 2023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 그리드 2023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만 약 3,260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했는데요. 이는 지난 10여 년의 평균 수치보다 무려 41%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한편 가뭄으로 인한 난민도 대거 발생했는데요.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등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에서는 6년 연속 장마철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심각한 가뭄이 찾아오면서 약 220만 명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 및 빙산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피지, 투발루, 키리바시 등 남태평양 섬나라 주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국가 자체가 침몰될 위기라 국민 대다수가 기후 난민이 될 절박한 처지입니다. We are sinking, but so is everyone else. We are looking to the future and preparing now for the worst case scenario where our lands disappear and our people must leave.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상에서 기후 영향을 안 받는 곳이 없기에 기후 난민은 아무 예고 없이 누구나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후재앙으로 대한민국에서 기후 난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기후위기 극복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역행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막막할 따름입니다. 유엔이 기후변화 관련 최우선 목표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엔 전 인류가 기후난민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곽태리 특파원을 통해 유럽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달 초 네덜란드에서는 난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연립정부가 해체되었고 난민 비용을 공동 부담하자는 내용의 EU 공동성명 채택은 폴란드와 헝가리의 거센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독일에서도 반난민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난민이 된 사람들은 국제법에 의해 보호라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기후 난민은 국제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머지않아 전 세계 인구의 10%가 기후 난민이 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언제까지 나만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버틸 수 있을지, 언제까지 자연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인류가 선택해야 하는 마지막 기로에 놓인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가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에서 2019년 사이에 64,358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 그 가운데 1,015명만이 난민 지위를 얻었습니다. 2019년 한 해만을 놓고 볼 때 15,452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자 했으나 0.4%에 해당하는 79명만이 인정을 받았는데요. 현 정부 들어 148명의 난민 전문 통역인을 위촉하며 난민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난민 선정이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 기후변화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혜택을 보는 것은 선진국들이고 대가를 치르는 것은 기후재앙에 취약한 가난한 나라들이기 때문인데요. 지구온난화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행자인 난민. 여러분들은 기후 난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